저와 이 사건의 인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스타파의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고 증언자로 나왔던 한흥상 씨와 저는 주식시장에서 2002년경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한흥상 씨는 학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상장회사의 오너였습니다. 그 역시 기업의 분쟁 과정에서 구속되었고 제가 2014년 스포츠 서울의 오너와의 분쟁 과정에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구속됐을 당시 저희 가족들이 모두 호주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법률적 대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소자들 간의 소통 방법 중에 하나는 변호인 접견이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같은 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하면 변호인 접견 대기실이나 변호인 접견 정류자 대기실에서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알고 있던 한은상 씨는 자신이 변호사에게 저를 접견 신청하도록 해서 한은상 씨와 자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은상 씨는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은상 씨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을 계속 한은상 씨와 만나면서 그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면서 취재하듯 한은상 씨의 말을 검증해 나갔습니다. 당시는 한명숙 총리 사건이 1심 무죄가 뒤집혀져서 항소심에서 그 유명한 적폐판사 정형식 판사에 의해서 유죄로 뒤집혀진 이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한은상 씨는 지속적인 검찰이 출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은상 씨는 60차례 이상 검찰이 출정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검사와 수사관이 한은상 씨를 설득하려고 구치소로 직접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치소에서 한은상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독방 생활을 하던 한은상 씨를 갑자기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방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고 한은상 씨는 이 같은 일을 검찰이 구치소에 요청해서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은상 씨는 독고실을 옮기라는 구치소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거부했습니다. 한번 거부를 하면 징벌방을 가게 됩니다. 징벌방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면회도 되지 않고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도 금지됩니다. 처음에는 2주, 그 다음에 또 거부하면 한 달. 그렇게 한은상 씨는 구치소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10번가량을 거부하였고 그때마다 독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주가 조작 수사를 도와달라는 남부지검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은상 씨와 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2년 반가량을 죄수로서 금조부 수사를 도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최순실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저는 다시 한은상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밝힐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다.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자. 그러자 다시 한은상 씨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에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힐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겉봉에 나오는 5화로 되어 있는데요. 남부구치소의 5동 하층이 독방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필명으로 이 5화라고 쓰게 된 것도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그 외부에 있던 기자는 저희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한은상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은상 씨는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2017년 그해 12월에 바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탄원 형식으로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진 한은상 씨 청와대 탄원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사장에 의해서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나오자마자 흐트러진 가족들을 추스린 다음에 뉴스타파와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거의 1년 반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팀의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는 저와 그동안 한은상 씨와 나눴던 대화와 주고받은 편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팀과 함께 한명숙 총리 사건을 밝혀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한은상 씨 소재를 찾던 중 한은상 씨가 광주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한은상 씨는 어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거짓 증언에 참여하지 않고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검찰이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은상 씨가 교도소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우선 한은상 씨가 다시 증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은상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 이제는 정말 밝힐 때가 온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뜻밖에도 한은상 씨의 의지는 예전 그대로였고 오히려 이미 고발장과 대강의 자료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혼자서 광주에 있던 한은상 씨를 찾아가 면회를 하고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은상 씨와 뉴스타파 팀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취합해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팀은 한만호 씨 비망록까지 발굴하여 마치 예술작품 같은 보도를 세상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구속돼 있는 수인의 신분으로 막강한 검찰 권력과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은상 씨가 지금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의 용기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구속되어 있는 한은상 씨가 뉴스나 보도의 소비재로 끝나고 우리들이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는 순간 다시 검찰이나 사법 권력이 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응원의 편지라도 한 통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은상 씨 변호인도 황희석 변호사님이 맡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